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포도르로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포도르는 제가 계속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세네갈 전체 지도에서 제일 머리 꼭대기 여기입니다. 여기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루이가 눈, 다카르가 코, 감비아가 이렇게 입, 이렇게 사람의 얼굴 모양을 한 것이 세네갈 지도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포도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가 포도르입니다. 보시면 언제 봐도 아주 복잡죠. 맨 위에 노란 선이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이 세네갈 강입니다. 세네갈 강이 아주 꾸불꾸불 지나가고 있고요. 세네갈 강의 2차 지류가 포도르에 아주 많아요. 대표적인 게 바로 2차 흘러오는 강이 이건데요. 이렇게 흘러와서 여기 W자를 형성하는데 여기가 바로 기아 마을이고요. 제가 기아 마을 소개를 한번 해드렸고 다시 이 강이 이렇게 계속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다가요.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잘 안 보이니까 확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렇게 강이 흘러오다가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있죠. 네, 오늘은 이 마을로 가보겠습니다. 이 마을이 바로 은자와라는 마을입니다. 은자와라는 마을은요, 제가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요. 제일 첫인상은 은자와라는 마을이 우리 5개 포도르의 마을 중에서 가장 못 사는 마을, 가장 소득이 낮은 마을이 되겠습니다. 보통 세네갈 우리 국민 소득이 1인당 1,500불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한국의 33,000불을 비유하면 너무 떨어지죠. 이 은자와라는 마을은 1,500불보다도 더 낮아요. 아주 못 사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마을이 왜 못 살게 되었느냐?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이 마을이 잘 살았거든요.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못 살게 되었어요. 자, 그 원인이 뭘까요? 그걸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은자와라는 마을을 방문했을 때 촌장님께서 저를 아주 반겨주셨어요. 이분이 촌장님이시거든요. 가면 갈 때마다 꼭 밥 먹고 가라고, 밥 먹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밥을 얻어먹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뒤에 이게 촌장님 집인데요. 집을 보시면 이게 흙집입니다. 흙으로 집을 지어 놨고요. 이 땅바닥도 이 시멘트 바닥이 아니라 흙바닥이에요. 그래서 촌장님 집은 보통 마을에서 가장 부잣집, 가장 잘 사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촌장님 집이 아주 좀 열악해요. 환경이 열악하고요. 다른 집들도 보면 이 흙으로 만든 그 벽돌, 그러니까 진흙을 개어서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어 놓은 집이 많아요. 보시면 이렇게 아주 그만큼 이제 경제력이 이쪽 마을이 떨어지는 거죠. 과거 한 3, 4년 전만 해도 아주 잘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더 저는 이제 의심이 가게 된 거죠. 아니, 이렇게 잘 살았던 마을이. 그리고 포도로 자체가 전체적으로 지난번부터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벼농사가 풍부하게 이루어지는 마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소득 수준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은자와 이 마을만 유독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질까? 이 마을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탐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 논이 보이죠? 이게 은자와의 논입니다. 아주 커요. 여기에 큰 덩어리가 하나 있고요. 여기에 또 큰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면적이 무려 300헥타입니다. 이게 은자와 마을의 논이거든요. 이 정도 논만 있으면
뭐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고 오히려 소득을 많이 낼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논이 다 없어졌어요. 과거에 얼마 전에 있었던 논이 지금 전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으로 변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부분을 크게 확대를 해보면 과거에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차 지류가 이렇게 흐르고요. 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렇게 물길을 이쪽으로 끌어왔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물길을 이쪽으로 끌어왔고, 여기에 보면 하얗게 뭔가 큰 시설이 하나 보이죠? 이게 바로 워터펌프 시설입니다. 이 시설이 아주 커요. 왜냐하면 300헥타에 물을 대려면 이 규모가 상당해야 됩니다. 제가 음보르비란에 104헥타 물을 대는 데만 해도 그 워터펌프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3배나 되니까 이 규모가 아주 커야 되죠.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가봤습니다. 네, 여기가 바로 그 워터펌프를 보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이 철조망까지 쳐져 있고요. 굉장히 어, 누군가가 아주 돈을 들여서 잘 지어놨다라는 느낌을 받았고요. 강에서 이렇게 작은 물길을 파서 이 워터펌프가 있는 곳으로 물을 유인을 했고요. 여기 수문입니다. 수문을 열고 물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여기 물을 걷어서 수중 워터펌프를 이용해서 물을 보내는 그러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위에서 보면 이 수중 워터펌프가 밑에 장치되어 있는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이게 물이 나오는 구멍입니다. 물이 이렇게 큰 관 4개로 동시에 물이 뿜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한 번에 나오는 물의 양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강에서 물을 이렇게 유인해서요. 여기 워터펌프까지 오면 이 노는 이쪽에 있거든요. 노는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물이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물이 와야 되는데요. 이렇게 주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 위로 못 오니까 이 지하로 파이프를 매설해서 이쪽으로 물을 보내줍니다. 그러면 물길이 이렇게 수로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양쪽에 인원하고 물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자, 이쪽 논은 이렇게 물이 가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갈라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약 300헥타의 논에 농사를 짓는 구조인데요. 이때만 해도 뭐 아주 대단했다고 합니다. 벼농사도 잘 됐고, 물 관리도 잘 되었고요. 실제로 이 구글 지도가 좋은 게 과거까지 다 나옵니다. 한번 우리 과거를 한번 볼까요? 여기가 현재 2016년도 거네요. 요게 이 지도가 2016년도 거고, 예, 과거에는 여기 논이 없었어요. 이 자리에 보시면 논이 전혀 없었거든요. 논이 없었어요. 과거에는. 이게 언제냐면 2007년이죠. 2007년도에는 논이 없다가 2013년도에 이렇게 반듯하게 구역 정리를 한 논이 이렇게 생깁니다. 하나, 둘, 이렇게 두 덩어리의 논이 생기는 거죠. 이때 이제 공사를 시작했나 봐요. 그때부터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는 아주 잘 되었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이제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보면 아주 농사를 잘 지은 그런 흔적이 보이고요. 다시 2018년도도 농사를 지었고, 문제는 2019년도까지 농사 지었는데, 제가 가보니까 이게 어떻게 변해 있냐면, 논의 흔적만 있고요. 전혀 농사를 짓지 않고 있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시면 없어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이 과거에 농사를 지었던 논인데요. 심한 곳에는 이렇게 막 나무, 잡나무, 잡풀들도 이렇게 무성하고요. 여기
푸르게 보이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수로입니다. 수로는 흔적만 남아 가지고 수로에도 이렇게 아예 막 잣나무가 무성해진 거죠. 수로는 물기가 많다 보니까 나무가 또 더 빨리 자랐어요. 여기 논보다. 여기 이렇게 푹 파진 곳이 수로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수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그냥 잡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졌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논이거든요. 전혀 농사를 지금 짓지 않잖아요. 이런 슬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논이었던 자리가, 과거에 여기 벼로 푸르게 물들었던 그 자리가 지금은 완전히 황량한 들판으로 변했습니다. 불과 3년 전에만 해도 이렇게 벼농사로 활기를 띠었던 자리가요, 지금은 이 자리가 바로 이렇게 되었어요. 아무것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요. 원인이 뭘까요? 기가 막힙니다. 네, 원인은 바로 수로에 있습니다. 역시 사막은 이 물이 문제고 수로가 문제입니다. 보시면 여기에 워터펌프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여기 도로니까 지하로 해가지고 여기까지는 이상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이상 없는데 문제는 이 부분에 처음 물을 받아서 나가는 그 부분, 처음 수조 부분이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파괴가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 여기서 물을 받아서 이쪽으로 쭉 나가줘야 되는데요. 여기 콘크리트 공사했는 부분이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여기 또 흙이 침몰하고 해서 지금 완전히 수로의 기능을 상실하고 전부 망가졌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콘크리트가 금이 가면서 다 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야. 이래가지고 방치된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이걸 누가 공사를 해주었느냐 하니까 세네갈 정부에서 이 300헥타르를 만들어 주었고 이 수로도 세네갈 정부에서 해주었다. 그런데 한 3년 정도 사용을 하다가 이 콘크리트가 다 깨어지면서 파괴되면서 지금은 전혀 농사를 짓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러면 주민들은 어떻게 살라고? 주민들은 뭘 먹고 살죠? 여기 보면 여 강가에 여기 마을이 있는데요. 조금 확대하면 여기가 은자와라는 마을입니다. 지금 이쪽에 있었던 벼들이 다 파괴되었으니까, 벼 농지가 다 파괴되었으니까 주민들이 뭐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또 만들었어요. 농지를 어디다 만들냐면 여기 만들었습니다. 여기가 마을이고요. 여기에 조그만하게 주민들의 농지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불과 60헥타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면적이 아주 작아요. 여기에 워터펌프를 설치하고 이쪽으로 물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마을은 참 우리가 정말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주민들의 농사 의지는 아주 좋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벼를 이양을 했거든요. 그 이양할 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성분들이 한 10명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5개 마을 중에서 여성 참여율이 가장 높은 마을이다. 국제개발에서 그 여성에 대한 참여 비율 이걸 아주 중요시하게 여기는 지표 중에 하나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여성 참여 비율이 아주 높아요. 얼마 전에 은자와 마을에 벼농사하는 과정을 제가 직접 동영상으로 보여드렸는데요.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여기 위에 우측 위에 올려놓겠습니다. 벼농사 전에 벼 이양 교육을 할 때도 보시면 여기에 여성들이 이렇게
아주 관심을 가지면서 듣고 있고요. 실제로 벼 이양하는 날도 여성들이 직접 논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양을 하고 있고, 이분들이 끝나면 우리 또 이날 날씨가 엄청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교대로 벼농사 벼 이양을 했는데, 여기 또 다른 여성팀들이 들어와서 이양을 하고 해서 아주 그 여성 참여율이 높았는 그런 마을로 지금 기억이 되고요. 그럼 벼는 지금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게 이슬이 6번입니다. 역시 이슬이 6번도 볼 때마다 굉장히 강하게 큰다는 게 느껴지죠. 여비에 아주 강함이 묻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잡초 관리가 아주 잘 되고 있고요. 이 초기라서 지금 포기가 아주 작습니다. 네, 이것은 이슬이 7번입니다. 6번보다는 키가 조금 더 큰 느낌이고요. 여기도 포장 관리는 아주 잘 되어 있고, 현재까지 생육은 아주 튼튼하고 좋습니다. 요거는 이슬이 10번이고요. 7번하고 10번이 약간 비슷하게 크는 경향이 있고요. 여기 이슬이 10번은 생육 기간만 조금 짧으면 아주 좋은 품종인데, 제가 맹겐보이에서 재배해 보니까 10번이 생육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세네갈 사막 지형에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런 품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생육 기간이 짧아야 물 펌프를 돌리는데 기름값이 좀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영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육 기간이 길면은. 그래서 이 조생종인 짧은 품종이 더 선호가 되겠죠. 예, 생육 상황은 지금 좋습니다. 네, 이거는 이슬이 12번인데요.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슬이 12번은 이 초기 생장 속도가 제일 빠른 것 같아요. 다른 품종에 비해서 초기에 가지가 버는 거, 그리고 초기에 키가 크는 거, 이게 아주 지금 양호합니다. 다른 지역도 대부분 그렇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가뭄이 들어왔을 때, 물을 대기 어려운 형편일 때, 물론 뭐 세네갈 강에 강물이 풍부하여 물 대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만에 하나 혹시라도 뭐 워터펌프가 고장이 났다든가 그런 비상 상황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초기 생장이 왕성한 것이 굉장히 덕을 봅니다. 왜냐하면 뿌리가 그만큼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가뭄에 견디는 그런 내성이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초기 생장이 아주 빠른 걸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가뭄 지역에서는. 과거 호주가 그랬거든요. 호주가 주식이 밀인데, 호주 밀 품종의 육성 목표는 초기 생장이 아주 빠른 거, 이게 초기에 뿌리가 아주 깊게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원해요. 왜냐하면 호주가 가뭄이 잘 타거든요. 호주가 가물어서 왜 한 달 동안 막 산불 나서 산불도 못 끄고 하는 거 외신을 통해서 많이 보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세네갈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생장 속도가 빠른 것이 물 사용을 조금 덜 해도 되고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이 12번이 아주 그런 이점에 특화된 그런 품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뭐 굉장히 좋죠? 엽도 아주 많이 커 있고요. 여기 다른 품종에 비해서 굉장히 12번이 뭔가 풍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슬이 15번인데요. 15번도 생육 속도가 그런대로 뭐 늦은 편은 아닌데, 문제는 15번도 너무 늦어요.
수확기가 너무 늦기 때문에 이 품종도 역시 농가 경영적인 입장에서는 좋은 품종은 될 수 없다. 그런 게 판단되고요. 앞으로 이쪽 포도로 지역에서 어떻게 커가는지 계속 이제 지켜볼 예정입니다. 네, 15번도 지금 생육은 아주 좋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심었던 이슬이 벼는 지금 생육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게 하루에 동시에 심었으면 좋았는데 우리가 뭐 인력으로 심다 보니까 제가 또 5군데를 또 다 동시에 갈 수도 없고 하니까 이게 시차를 나누어서 심었거든요. 그 은자화가 제일 늦게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육 상황이 제일 좀 더딘 현상을 볼 수 있고요. 아마 지금쯤 가서 보면 또 달라졌을 겁니다. 지금은 한참 막 크는 시기이고 가지가 버는 시기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생육은 아주 좋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개 마을 중에 우리가 4개 마을을 봤거든요. 유일하게 안 본 게 잔융 마을인데요. 잔융 마을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는 보면 볼수록 그 은자와 마을이 아까워요. 그래서 지도를 다시 한번 켰습니다. 이 300헥타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여기 물이 참 풍부하게 흘러오고 이 물을 이용해서 워터펌프도 아주 잘 만들고 프로도 아주 잘 만들었는데 이 시작부가 파괴되면서 그냥 이 300헥타르가 날아간 거예요. 이때 얼마나 벼농사가 융성했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하얀 점 보이시나요? 1개, 2개 있죠? 이게 쌀창고입니다. 이 쌀창고가 총 4개가 있어요. 여기에도 하나 보이죠? 네, 조금 더 확대를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 선명하게 쌀창고가 보입니다. 네, 이 쌀창고는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좋은 쌀창고가 이 마을에 4개나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죠. 근데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어. 진짜 안타까워요.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에 처음에 벼 농지를 조성할 때 이렇게 큰 규모로 조성하려면 아마 이 마을 출신의 뭔가 국회의원이라든가 아주 큰 인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네갈 정부에서 여기에 집중 투자를 하고 농수로를 만들고 논 300헥타르를 만들고 여기 쌀창고를 만들고 그 번성했었는데 그 번성했던 기간이 불과 3년이야. 이게 3년 만에 파괴된 거예요. 진짜 안타깝죠?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지도상으로 봤을 때 정말 그 농사 짓기 좋은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세네갈 정부에 뭐 요청을 하든지 해서 여기에 있는 논 300헥타르를 다시 살리든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어요. 포도로 마을을 계속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정말 마을마다 각각의 특색이 있어서 저도 이야기할 거리가 많고 좀 안타까운 점은 있지만 이 은자와 마을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슬이 신품종 보급 사업에 더욱 매진해서 그 농사에 대한 단위 면적당 수량도 높이고요. 그리고 생활 소득 수준도 높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